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김순이라고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저보고 외롭지 않냐고 물어봐요. 친구들하고 연락 안 하고 지낸다니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전혀 안 외로워요. 오히려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하고 마음이 안정된 시기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였어요. 제가 결심한 게 2020년인가 그랬죠? 그때 다들 만나지 못하잖아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아, 이게 뭐지? 싶었죠. 그 전까지는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친구들 만났거든요. 고등학교 동창들이랑 동네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하냐고요?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죠? 뭐. 근데 돌아오는 길에 늘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씁쓸하달까요? 애 대학 어디 보낸대? 남편 직장 어디더라? 요즘 뭐 하고 지내? 물어보는 건 좋은데 듣다 보면 자랑이에요? 자랑? 누가 더 잘 사나? 누구 아들, 딸이 더 잘났나? 제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도 너는 괜찮잖아 하면서 슬쩍 자기 얘기로 넘어가고요. 집에 와서 가만 생각해보면 제 얘기는 거의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했죠. 근데 듣다 보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애는 어쩌고, 우리 남편은 어쩌고. 제가 비교하는 것도 아닌데 자꾸 비교당하는 느낌? 그게 스트레스더라고요. 만나고 나면 이틀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 코로나로 못 만나니까 그 스트레스가 없어진 거죠. 아, 이게 스트레스였구나. 그제야 알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코로나 끝나도 나는 먼저 연락 안 하기로. 처음엔 미안했죠. 30년, 40년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근데 가만 보니까 그 친구들도 저한테 먼저 연락 안 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지내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어요. 가끔 연락 오는 친구도 있어요. 그럼 요즘 바빠서 하고 넘어가요. 나쁜 사람 된 것 같아서 처음엔 마음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것도 괜찮아요. 제가 편한 게 최우선이거든요. 대신 친언니들하고는 가끔 만나요. 언니들은 달라요. 비교 안 하거든요. 그냥 요즘 어때? 건강해? 이러고 끝이에요. 그게 편해요. 제 하루는 어떻게 보내냐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정원부터 봐요. 3년 전에 주택으로 이사 왔거든요. 작은 마당이 있어요. 거기에 꽃 심고 채소 키우고 그래요. 봄에는 튤립이랑 수선화 심고 여름에는 토마토, 상추, 고추 같은 거 키우고요. 손으로 흙 만지면서 일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집중하게 돼요. 명상하는 것처럼요. 점심 먹고 나면 혼자 드라이브 나가요. 요즘 날씨 좋잖아요. 창문 열고 음악 틀어놓고 한강변 쭉 달리면 진짜 시원해요. 아무 목적지 없이 그냥 달려요. 가다가 예쁜 카페 있으면 들어가서 커피 마시고 오고요. 저녁에는 유튜브 봐요. 이게 제일 재밌어요. 요리 채널도 보고, 여행 브이로그도 보고, 정원 가꾸는 영상도 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유튜버가 친구 같다. 고. 진짜 그래요. 매일 그 사람 얼굴 보고 그 사람 얘기 들으니까 친구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에너지 쓸 필요가 없죠. 그냥 보기만 하면 되니까. 인터넷 쇼핑도 해요. 집에서 편하게 이것저것 둘러보고 필요한 거 사고. 배송 오는 것도 재미있어요. 택배 올 때마다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주말에는 산에 가요. 혼자요. 처음엔 혼자 등산하는 게 이상했는데 익숙해지니까 좋더라고요. 제 페이스대로 걸을 수 있잖아요.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쉬고 싶으면 쉬고.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산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랑 가볍게 인사는 해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이 정도. 딱 좋아요. 깊게 얽힐 필요 없이 스쳐 지나가는 관계.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가성비가 좋은 관계랄까요? 사람들이 제 얘기 들으면 외롭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안 그래요. 오히려 사람들 만날 때가 더 외로웠어요. 여럿이 모여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진짜 외로운 거더라고요. 지금은 혼자지만 외롭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거든요.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제가 저를 인정하면서 살아요.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나중에 아프면 어떡하려고? 그건 나중 얘기죠. 지금 제가 건강한데 미리 걱정할 필요 있나요? 오히려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더 건강한 것 같아요. 혈압도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되고요. 진짜 중요한 일 있으면 언니들한테 연락하면 돼요. 가족은 다르잖아요. 예전에는 혼자 있으면 뭔가 불안했어요. 나만 이렇게 사나? 정상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제게는요, 친구 없으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왜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자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이 좋아요. 하루하루가 평안하고 지루하지 않아요. 할 일도 많고요. 정원 일도 끝이 없고 보고 싶은 유튜브도 많고 가고 싶은 곳도 많아요. 어제는 혼자 영화관도 갔어요. 평일 낮에 사람 없을 때 가니까 완전 쾌적하더라고요. 영화 보고 나와서 혼자 밥도 먹고 왔어요. 처음엔 혼밥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제 인생 이제 겨우 반 정도 산 것 같아요. 앞으로 한 20년, 30년은 더 살 거잖아요. 그 시간을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친구 관계 유지하려고 억지로 만나고, 억지로 웃고, 억지로 맞장구 치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는 속으로, 아이고, 피곤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사는 게 낫죠. 혹시 저처럼 사는 분들 있으면 말하고 싶어요. 괜찮다고, 이상한 거 아니라고, 오히려 용기 있는 선택이라고요. 남들 시선 신경 쓰지 마시고, 내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요. 인생은 짧은데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 필요 없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예요. 제 정원 가꾸고,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보고, 제가 가고 싶은 곳 가고. 그게 제가 찾은 행복이거든요. 제 이름은 박영자예요. 올해 62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부끄럽기도 하고 아직도 가끔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런 얘기 필요할 것 같아서요.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친구가 꽤 많았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 직장 다니면서 만난 언니들,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들까지. 카톡방도 몇 개 있었고 한 달에 두세 번은 꼭 누군가를 만났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경숙이가 연락을 끊었어요. 경숙이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거든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예요. 갑자기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익십이고 처음엔 바쁜가 보다 했죠. 한 달쯤 지나서 문자 보냈어요. 경수가 무슨 일 있어? 연락해줘. 근데 답이 없더라고요. 그 다음엔 직장 선배였던 민정 언니가 그랬어요. 명절 때 안부 인사드렸는데 응 고마워. 딱 세 글자만 오고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통화도 하고 만나서 밥도 먹고 그랬는데 갑자기요. 1명, 2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제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뒤척이면서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무슨 말을 잘못했나? 내가 실수한 게 있나? 머릿속으로 지난 대화들을 다 되돌려 봤어요. 혹시 제가 기분 나쁜 말을 했나? 빈정거린 적 있나? 암만 생각해도 모르겠더라고요.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내가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것 같아? 남편은 당신이 뭘 잘못했겠어.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지. 그러는데 그 말이 위로가 안 됐어요. 한 명이 그러면 그 사람 문제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 명이 그러면 문제는 저인 거잖아요. 저는 늘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명절 때도 제가 먼저 추석 잘 보내, 설 연휴 잘 보내 이렇게 보내고 친구 생일도 제가 먼저 챙기고 생일 축하해 맛있는 거 먹어 이러면서 카톡으로 기프티콘도 보내고 그랬어요. 만나자고 먼저 연락하는 것도 저였어요. 우리 다음 주에 밥 먹을까? 오랜만에 차 한잔하자. 이렇게요. 일 끝나고 피곤해도 친구 만나러 갔어요. 제 시간 쪼개가면서 노력했죠. 진심으로요. 근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기는데 정말 속상했어요. 서운하고 억울하고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렇게 대하나 싶어서요. 자존감도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나는 친구 하나 제대로 못 사귀는 사람인가? 내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다 우연히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인간관계에 관한 책이었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관계에는 끝이 있다. 그리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다.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떻게 누구 잘못도 아닐 수가 있어요. 관계가 끝났는데. 근데 계속 읽다 보니까 조금씩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변해요. 환경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우선순위도 변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너무 애썼다는 거요. 일방적으로 제가 다 했어요.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만나자고 하고 친구들은 제가 연락하니까 만나주는 거였어요. 진짜로 저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더 슬프더라고요.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던 관계였구나. 몇 달을 그렇게 힘들게 보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지? 나는 최선을 다했어. 진심으로 대했어. 그걸로 된 거 아니야. 떠나는 사람 붙잡는다고 돌아오나요? 안 와요. 오히려 저만 더 초라해지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이제 억지로 애쓰지 말자. 떠날 사람은 보내자.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다. 처음엔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명절에 인사는 해야 하지 않나. 생일은 챙겨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올해 설날에 시도해봤어요. 먼저 연락 안 하기. 그랬더니 연락 오는 사람이 딱 3명이에요. 3명. 그게 제 진짜 친구더라고요. 나머지는 제가 먼저 연락해야만 답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 관계는 관계가 아니죠. 그 3명이랑은 지금도 가끔 만나요. 근데 예전처럼 제가 일방적으로 애쓰지 않아요. 서로 연락하고 서로 챙기고 서로 만나자고 해요. 그게 진짜 관계더라고요. 요즘은 나 자신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요.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나를 인정하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는데 나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하고 요리도 해보고요. 저한테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가끔 예전 친구들 생각나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근데 연락은 안 해요. 제가 먼저 연락하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테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62이에요. 인생의 반은 넘게 산 거죠. 남은 시간을 저를 힘들게 하는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저처럼 친구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진심으로 대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그건 상대방의 선택이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애쓰지 마세요. 그 시간에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보내세요. 인연이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들, 진짜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한테 집중하세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3명이든 2명이든 진심으로 통하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충분해요. 저는 이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물론 가끔 외롭기도 하고 옛날 생각나면 서럽기도 해요. 근데 그 감정도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럴 수 있는 거니까요. 중요한 건 제가 저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떠나도 나는 나와 함께 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해 살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답이에요. 저는 이명숙이라고 해요. 67살이고요.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생각해 온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해요. 친구 관계에 대해서요. 저도 친구가 많지 않아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하나 둘씩 멀어졌죠. 처음엔 저도 서운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했고요. 근데 나이 들면서 깨달았어요. 친구가 멀어지는 건 누가 나빠서가 아니라는 걸요. 그냥 처지가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거더라고요. 제 친구 미경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만났죠. 애들 키우면서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만났어요.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미경이가 만나자는 연락에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요즘 바빠서, 몸이 안 좋아서, 다음에 꼭, 처음엔 정말로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근데 SNS 보니까 다른 친구들하고는 만나더라고요. 사진도 올리고요. 그때 알았죠? 나를 안 만나는 거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 봤어요. 미경이가 변한 것도 있었어요. 남편 사업이 안 되면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애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느라 본인이 파트타임으로 일도 시작했고요. 반면 저는 큰 변화가 없었어요. 남편 직장도 안정적이고 애들도 잘 커졌고 뭐 특별히 힘든 일 없이 지내고 있었죠. 미경이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만나면 제가 자랑하려는 것도 아닌데 비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요즘 어떻게 지내? 물어보면 저는 그냥 평범하게 잘 지내지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그게 미경이한테는 자랑으로 들릴 수 있어요. 미경이가 힘든 얘기 하고 싶어도 저한테는 못하는 거예요. 겉보기에 저는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친구한테 내 얘기 해봤자 이해 못할 거야.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실제로 미경이가 한번 조심스럽게 얘기한 적 있어요. 요즘 생활비가 너무 빠듯해서 힘들어.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래도 건강하면 다행이지 뭐. 돈은 또 벌면 되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멍청한 소리였어요. 돈이 없어서 힘든 사람한테 돈은 또 벌면 된다니. 그게 위로가 되겠어요? 미경이는 그 이후로 저한테 속마음을 안 얘기하더라고요. 만나도 그냥 겉도는 얘기만 하고. 그러다 점점 안 만나게 된 거죠. 다른 친구들도 비슷했어요. 정희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어요. 저는 남편이랑 별 문제 없이 잘 사는데 정희가 저를 보면 어떤 기분일까요? 속으로 저 친구는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을 거예요. 은주는 애가 사고를 쳐서 몇 년 동안 고생했어요. 우리 애들은 말썽 한번 안 부리고 잘 컸고요. 은주도 저 만나기 불편했을 거예요. 반대로 저보다 형편이 훨씬 좋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혜숙이는 남편이 사업 크게 해서 강남에 큰 아파트 사고 외제차 타고 다니고 그랬거든요. 한동안 만나다가 제가 먼저 멀어졌어요. 만나면 혜숙이가 나쁜 의도는 없는데 자꾸 자랑이 섞여요. 우리 며느리가 하버드 나왔어. 이번 휴가 때 유럽 다녀왔어. 새로 산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 듣다 보면 제가 초라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텐션 높은 혜숙이한테 맞춰주려다 보면 기가 빠져요. 집에 가는 길에 혼자 한숨만 나오고요. 나만 이렇게 평범하게 사나? 나만 별 볼 일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꾸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슬그머니 만나는 횟수를 줄였어요. 안 만나니까 편하더라고요. 비교 안 하니까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친구란 게 결국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끼리 맺어지는 인연이구나. 학창 시절에는 다 비슷했어요. 교복 입고 학교 다니고 고민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했죠. 그래서 친했던 거예요. 근데 나이 들면서 삶의 궤적이 달라져요.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가정이 화목하고 누구는 불행하고 그렇게 처지가 달라지면 대화가 안 통해요. 같은 말을 해도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거든요. 요즘 어때? 라는 똑같은 질문인데 잘 사는 사람이 물으면 자랑하는 것 같고 힘든 사람이 물으면 비교하려는 것 같고 그게 스트레스예요. 서로에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랑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게 돼요. 그게 편하니까요.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힘든 사람들끼리 모이고 애 잘 키운 사람들끼리 모이고 애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죠.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끼리 얘기하면 이해도 잘 되고 위로도 되니까요. 예전에는 이걸 이해 못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오래 친구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냥 시절 인연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 그 처지에서 맺어진 인연.
시간이 지나고 처지가 바뀌면 멀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누가 나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적이거나 냉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요즘 제 주변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 은퇴하고 애들 다 키워서 독립시키고 이제 노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이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고민도 비슷하고 관심사도 비슷하니까요. 건강검진에서 뭐가 나왔네? 연금이 얼마네? 손주가 어쩌네?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하고 위로받아요. 혹시 옛날 친구들이 멀어져서 서운한 분들 있으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친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삶의 위치가 달라진 거예요. 마치 다른 버스를 탄 것처럼요. 한동안은 나란히 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가는 방향이 다르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걸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해져요. 붙잡을 필요도 없고 서운해할 필요도 없어요. 대신 지금 나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들을 소중히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나에게 진짜 필요한 친구니까요. 친구는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시절, 그 순간에 함께하는 인연이에요. 그걸 이해하고 나니까 훨씬 가벼워졌어요. 안녕하세요. 최정희예요. 64살이에요. 제 얘기 좀 해볼게요. 솔직히 말하면 부끄러운 얘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살았나 싶기도 하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들 잘 챙기고 학교에서도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었죠. 친구들 고민 들어주는 것도 좋아했고요. 그게 제 성격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낙 잘 들어주고 이해하는 성격이라고요. 결혼하고 나서도 그랬어요. 시댁 식구들 눈치 보면서 맞춰주고 남편 얘기 들어주고 애들 키우면서도 다른 엄마들 고민 들어주고 동네에서도 그랬어요. 정희 씨는 참 따뜻한 사람이야. 정희 씨는 얘기하기 편해.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뿌듯했죠. 내가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이구나. 친구들도 많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화 오면 정희야,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얘기 좀 들어줄래? 이러고요. 만나면 두세 시간 동안 그 친구 얘기만 들었어요. 남편 얘기, 시댁 얘기, 애들 얘기, 직장 얘기. 저는 고개 끄덕이면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내 마음 이해해. 이렇게 맞장구 쳐주고요. 친구가 울면 저도 같이 울어줬어요. 화나면 같이 화내줬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요. 그렇게 두세 시간 얘기 들어주고 나면 친구는 시원한 얼굴로 아, 속 시원하다. 고마워, 정희야. 너랑 얘기하니까 마음이 편해. 이러고 가요. 저는요, 집에 오는 길에 멍했어요. 뭔가 헛헛하고 공허한 거예요. 막 두세 시간 동안 사람을 만났는데 왜 이렇게 외로울까? 집에 오면 소파에 그냥 주저앉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어디 다녀왔어? 물으면 응, 친구 만났어. 대답하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죠. 근데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들은 제 얘기는 안 물어봐요. 만나면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자기 얘기부터 시작해요. 있잖아, 어제 우리 남편이 말이야. 이런 식으로요. 제가 나는 요즘 하고 얘기 시작하면 응응 그래? 하고 대충 듣다가 금방 자기 얘기로 넘어가요. 그나저나 내 얘긴데 말이야. 처음엔 몰랐어요. 내가 별로 할 얘기가 없나 보다. 내 인생이 평범해서 재미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저는 그냥 쓰레기통이에요. 감정 쓰레기통? 자기 스트레스 다 쏟아붓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았어요. 아니, 몇십 년인가? 제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랬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작년에 딱 깨달은 순간이 있었어요. 친구 미란이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나는 거였는데 만나자마자 또 시작하는 거예요. 정희야, 나 진짜 미치겠어. 들어봐봐. 그날따라 제가 정말 피곤했거든요. 새벽까지 남편 병원 간호하고 온 날이었어요.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수술했는데 회복이 안 돼서 밤새 아파하길래 병원 응급실 다녀온 거예요. 그래서 미란이한테 얘기했어요. 미안해, 나도 오늘 좀 힘들어. 우리 남편이 미란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 그래? 힘들겠다. 그나저나 내 얘긴데 딱 이랬어요. 5초도 안 돼요. 제 얘기 들은 시간이. 그리고 바로 자기 얘기로 넘어갔어요. 그 순간 확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 사람한테 친구가 아니구나. 그냥 얘기 들어주는 기계구나. 집에 와서 한참을 울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외로웠던 거예요. 진짜 외로운 사람. 사람들이 저를 찾으니까 내가 필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저한테서 필요한 것만 가져가는 거였어요. 위로, 공감, 시간, 에너지. 저는요, 정작 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제 얘기 진심으로 들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면 더 외로웠어요. 여럿이 있는데 혼자인 늑같이요. 그게 제일 외로운 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깨달았어요. 제 에너지가 바닥났다는 거요. 몇십 년 동안 계속 퍼주기만 했어요. 내 감정, 내 시간, 내 에너지. 받은 적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아무것도 안 남은 거예요. 텅 비어버린 거죠. 우울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우울한 얘기 듣다 보면 저도 같이 우울해지거든요. 감정이 전염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우울함을 풀 곳이 없으니까 그게 계속 쌓이는 거죠.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그만 만나자. 처음엔 연락이 와도 요즘 바빠서 하고 피했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정이야, 요즘 왜 이래? 나 혹시 잘못한 거 있어? 잘못한 거요? 많죠. 근데 그 친구들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결국 몇몇 친구들한테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미안해. 나도 이제 내 시간이 필요해. 계속 얘기 들어주는 게 힘들더라. 어떤 친구는 이해해줬어요. 미안해, 정이야. 내가 너무 너한테만 의지했나 봐. 어떤 친구는 화내더라고요. 그럼 진작 말하지. 왜 이제 와서 그래? 아니면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해? 화낸 친구들하고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어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진짜 친구는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외롭냐고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사람들은 아직도 저를 찾아요. 전화 오고 카톡 와요. 정이야, 나 요즘 힘들어. 만나줄래? 근데 저는 이제 무심하게 대해요. 요즘 내가 바빠서 다음에 시간 되면 처음엔 미안했는데 이제는 안 미안해요. 내가 왜 미안해해야 해요? 내 시간인데. 조금 심심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심심한 게 에너지 빠지는 것보다 낫거든요. 요즘은 저 자신을 돌보는데 시간을 써요.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요. 남 얘기 들어주느라 제 인생 허비하지 않아요. 혹시 저처럼 항상 상담사 역할만 하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소중해요. 아무한테나 퍼주지 마세요.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에요. 착취예요. 당신도 얘기 들어줄 사람 필요해요. 당신도 위로받을 권리 있어요. 만나고 와서 공허하고 우울하다면 그건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과감히 끊으세요. 혼자가 외롭다고요? 아니요. 사람들 속에서 혼자인 게 더 외로워요. 저는 이제 저를 소중히 하기로 했어요. 제 에너지는 저를 위해 쓸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평화예요. 제 이름은 한미자고요. 66이에요. 오늘은 제가 한참 동안 착각하고 살았던 얘기를 해볼까 해요. 부끄럽기도 하고 또 저처럼 사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저는 스스로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다 다르잖아요.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았어요. 사람은 다 다른 거야. 이해해줘야지. 이게 제 좌우명이었어요.
그렇게 살면 원만하게 지낼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동네에서 맘들 모임 있으면 나가고 친구들 만나자면 만나고 사람들이 신뢰되는 말을 해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하면서 넘어갔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네 맘 중에 순애 씨가 있었어요. 만나면 제 옷차림부터 훑어봐요. 어머, 미자 씨, 그 옷 얼마 줬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엔 관심 있어서 물어보나 보다 했죠. 이거요? 그냥 인터넷에서 샀어요. 그러면, 아, 그렇게 보였어요. 좀 저렴해 보이긴 하더라. 이래요. 기분이 나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순애 씨는 좀 직설적이야. 나쁜 뜻은 없을 거야. 또 다른 친구 은경이는 제 집에 놀러 와서는 이것저것 다 품평했어요. 이 소파 좀 낡았네? 주방이 좀 좁지 않아? 커튼 색깔이 촌스러운데? 속으로는 내 집인데 왜 이래? 싶었지만 말로는 하하 그래? 나는 괜찮던데. 이렇게 넘어갔어요. 은경이는 인테리어에 관심 많으니까 그냥 얘기하는 거겠지? 카톡방에서도 그랬어요. 제가 뭘 올리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요즘 그런 거 안 해요. 이런 댓글 달아요. 예를 들어 제가 오늘 집에서 김치찌개 끓여 먹었어요. 하고 사진 올리면 요즘 사 먹는 게 더 싸고 맛있는데 왜 끓여 먹어요? 이러는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매번 그러면 기분이 이상해요. 그래도 전 사람들은 다 달라. 다름을 인정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만나고 오면 집에 와서 소파에 쓰러져요. 말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피곤하지? 했는데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게 매번이에요. 동네 맘들 만나고 오면 드러눕고 친구들 만나고 오면 또 드러눕고 한참을 누워서 쉬어야 겨우 일어날 수 있어요.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남편이 걱정했어요. 당신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병원 가봐. 병원 가서 검사했어요. 근데 아무 이상 없대요. 건강하대요. 그럼 이건 뭐지? 왜 사람 만나고 오면 이렇게 탈진한 것처럼 되는 거지?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또 친구들 만났거든요. 역시나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죠? 제 헤어스타일이 어떻다. 제가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제가 주문한 음식이 별로라고. 그날따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었어요. 이게 정말 다름인가? 아니더라고요. 이건 다름이 아니라 무례함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건 맞아요. 근데 그 다름이 남한테 상처 주고 기분 나쁘게 만들면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예의 없는 거예요. 제 옷이 싸 보인다고 굳이 말할 필요 있나요? 제 집이 좁다고 굳이 얘기할 필요 있나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 먹는 걸 왜 비판하나요? 그게 다 선을 넘는 거예요? 무례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몇십 년 동안 다름이라고 포장하면서 참아왔던 거예요. 제 마음은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싫다고, 이게 상처가 된다고. 근데 제 머리가 억지로 덮어버린 거예요. 괜찮아. 사람들은 원래 다 달라. 그렇게 쌓이고 쌓인 게 몸으로 나타난 거더라고요. 만나고 오면 쓰러지는 거요.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 좀 해. 하면서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나한테요. 왜 나는 내 기분보다 남의 기분을 먼저 생각했을까? 왜 무례한 사람들한테 괜찮아? 했을까? 착한 사람이고 싶어서? 관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싸우기 싫어서?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외로워서. 사람들이랑 관계를 끊으면 혼자가 될까봐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참았던 거죠. 근데 이제는 알아요. 그렇게 참으면서까지 유지할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몇몇 친구들한테 말했어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순애 씨가 또 제 옷에 대해 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순애 씨, 그런 말은 기분 나빠요.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순애 씨가 놀라더라고요. 어머, 미안해요. 나 그냥 솔직하게 말한 건데. 솔직한 건 좋은데 상대방 기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색해졌죠? 근데 괜찮아요. 은경이가 우리 집에 와서 또 이것저것 품평하려고 할 때도 말했어요. 은경아,
나는 우리 집이 마음에 들어. 내가 안 좋게 보이면 그냥 내 속으로만 생각해 줄래? 은경이도 기분 나빠했어요. 나 나쁜 뜻으로 한 말 아닌데 왜 그래? 나쁜 뜻이 아니어도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어. 그 이후로 은경이는 저한테 연락을 안 해요. 뭐, 그것도 괜찮아요. 카톡방에서도 제 경계를 지키기 시작했어요. 누가 제 글에 비판적인 댓글 달면 답장 안 해요. 또는 제 방식이니 존중해 주세요. 이렇게 짧게 답해요. 처음엔 이렇게 행동하는 게 어색하고 미안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너무 까칠한 건가? 근데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내 경계를 지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들 반응은 다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미안해, 몰랐어 하면서 조심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지금도 만나요. 진짜 나쁜 뜻이 없었던 거죠? 어떤 사람들은 화내면서 멀어졌어요. 쟤 요즘 왜 저래? 하면서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참아주는 걸 당연하게 여긴 거예요. 그런 관계는 없어져도 상관없어요. 지금은 만나는 사람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하고는 훨씬 편하게 지내요. 서로 선을 지키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만나고 와서 쓰러지지 않아요. 오히려 기분 좋게 집에 와요. 즐거운 대화 나누고 서로 존중하면서 만나니까 피곤하지 않아요. 혼자 있는 시간도 늘었는데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편하네요. 무례한 말 들을 일도 없고 제 기분 상할 일도 없으니까요. 요즘 저는 평화로워요. 몸도 마음도요. 혹시 저처럼 다름과 무례함을 구분 못하고 사시는 분들 계시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름은 존중해야 하지만 무례함은 받아들일 필요 없어요. 사람들이 선을 넘으면 말하세요. 그건 싫어요. 그런 말은 상처가 돼요. 관계가 깨질까봐 무섭다고요? 그렇게 해서 깨지는 관계는 어차피 제대로 된 관계가 아니에요. 당신의 감정은 소중해요. 참으면서까지 유지할 관계는 없어요. 경계를 지키세요. 그게 나를 지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내 평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여기까지 5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김순희 씨는 비교와 경쟁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았고 박영자 씨는 일방적인 관계를 정리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친구 관계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최정희 씨는 감정 노동에서 벗어나 자신의 에너지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한미자 씨는 무례함과 다름을 구분하며 경계를 세웠습니다. 모두 다른 이야기 같지만 결국 하나의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니다. 우리는 평생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친구는 많을수록 좋고 관계는 유지해야 하며 외로움은 부끄러운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이 6분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때로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용기이고 혼자 있는 것이 평화이며 나를 우선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요. 친구가 없다고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혼자라고 불행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과 제대로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의 질이 중요해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10명의 친구보다 진심으로 통하는 1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아니, 그 1명조차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의미 없는 관계 때문에 지쳐 계신가요? 친구가 없는 자신을 자책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홀로 평화를 찾으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시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자신을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